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회절이란 말의 어원은 빛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돌아가는 이유는 이것이 빛이 입자가 아니라 웨이브이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에요. 그래서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절이라고 하는 것을 파동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결국 하나의 유한한 구멍의 크기가 유한한 어떤 그걸 통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스크린에 어떤 모양을 갖다가 만드느냐. 지난 시간에 이미 그 물리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는 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것이 여기서 이 뭐라 그럴까요? 예. 이건 뭐냐면 인텐시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면 밝은 거, 어두운 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너비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너비가 이 구멍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진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정량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에 이 극소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 가운데 있는 이 크기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주극대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 극소에서 극소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까지 거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극대의 위스가 다른 세컨더리한 것들의 뭐 크기도 이제 굉장히 더 크지만 높지만 밝기도 더 밝지만 이 크기도 좀 2배라고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다닐 슬릿에 의한 회절인데 이 다닐 슬릿에 의한 회절을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회절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광학적 의미에서의 이 회절이라고 하는 거, 이 회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퍼지는 것, 그렇죠? 왜 여기만 이렇게 밝은 게 아니라 왜 이제 퍼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뭐냐면 이 구멍의 어떤 그 사이즈가 물론 작으면은 이게 더 커지니까 이제 그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 사이즈를 줄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무한한 곳에서 어떤 광원이 있다고 그랬을 때 어떤 점광원이 있다 할지라도 점광원이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맺는 그 상의 모양이 상의 크기가 이만한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절 현상 때문에 결국 광학이 겪는 뭐라 그럴까요? 고초라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점의 이미지가 점이 아니라는 데에 있어요. 아무리 포커싱을 하려고 해도 이 파동성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점의 이미지가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써머리를 했지만 이 여기서부터의 이 위치를 우리가 뭐 하여튼 여기까지 이모의 점까지의 어떤 그 위치를 갖다가 뭐 y라고 그러면은 혹은 이 각을 갖다가 y라고 그러면은 이 극소가 되는 포인트에서의 시타가, 요 시타가 뭐를 만족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구멍의 크기를 a라고 그러면은 a sin 시타가 람다의 정수배여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극소값이 되는 이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m은 1, 2, 3, 4, 5, 6, 7 이런 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시타의 위치는 이 조건에 의해서 혹은 시타 혹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듯이
사인 시타가 결국 A분의 람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시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라고요. right?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길다고 그러면은 시타라고 하는 것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A 분지 람다, M 람다에 비례를 해서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시타가 첫 번째 주극소가 일어나는 그 시타가 크다 그 말이에요. 즉 상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렌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이 디스턴스가 포칼 렌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즉 점광원이 주는 점광원의 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렌즈의 구경이 크면 클수록 작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포커스가 한 포인트에 잘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왜 두 번째로 중요하냐 하면은 심지어는 뭐 기존하고 있는 교과서를 내가 몇 개를 봤는데 조금씩 다 오류가 다 있어요. 근데 사소한 거지만 다시 말해서 교과서의 저자들마저도 피노메나를 갖다가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학생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꼭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번 이걸 유도를 해보겠어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가지 정도는 돼요. 근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건 그 기본적인 설명은 이겁니다. 이게 A가 사이즈가 있으면은 이 요한한 사이즈를 갖다가 등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오케이. N개로 등분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 각각을 갖다가 하나의 광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점광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쭉 다 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서 그 합이 뭐냐? 그 총합을 구하는 게 그게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렇게도 한번 이따가 해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약간 아규먼트를 써가지고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 소개된 겁니다. 소개된 건데 그 아규먼트가 좀 틀려요. 근데 이 책만 틀렸나 했더니 가장 유명한 교과서인 할리데이 레슨익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M이 1일 경우를 먼저 소개를 하겠어요. 아규먼트가 뭔가. 이걸 2개로 나눈 겁니다. 2개로. M이 1이라고 할 때는 이걸 2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 주극소가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요걸 갖다가 위 부분을 하나의 광원, 점광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approximately. 어떤 밝기를 가지는 점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요것도 뭐냐면은 하나의 밝기를 가지는 점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 구멍에서 오는 빛을 뭐냐면 하나의 가운데에 있는 점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요게 A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의 디스턴스는 뭐예요? 요거는 2분의 A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에 간섭으로 보는 거예요. 회제를. 그러면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하면 M은 1이라고 하면 요거하고 사이에 뭐 어널리시스는 옛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간섭을 설명하는 거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디퍼런스가 얼마냐 하면은 얼마예요? 2분의 A 곱하기 M이 1일 때입니다. M 1일 때에 이거는 뭐냐면 2분의 A 곱하기 사인 시타가 그렇죠? 결국 그때하고 똑같이 해서 이 각을 시타라고 그러면 이것도 시타고 그렇죠? 요건 2분의 A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 사이에 디퍼런스는 뭐예요? 델타 L이 2분의 A 곱하기 사인 시타예요. 델타 L이 이것이 뭐예요?
2분의 람다면 2분의 람다면 뭐예요? 아니지. 2분의 람다면 상쇄라고요.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점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점을 찾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어두운 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2분지 람다에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주극서의 조건이 뭐냐면은 A sin 시타가 뭐예요? 람다예요.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m이 1이면 이게 뭐냐면 주극소의 위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극대가 아닙니다. 주극소의 위치. 그러니까 m이 1일 때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m이 1일 때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여기 있는 거를 하나로 보고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비교적 큰 광원이죠. 그렇죠? 큰 광원 한 개들을 갖다가 중심에서 뭐 이 전체하고 이 전체하고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 만들어 놓은 게 첫 번째 주극수다가 말이에요. 오케이? m이 2일 때,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 이게 m이 1이에요. m이 2예요. m이 2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m이 2는 이거를, 그림 하나 더 그리죠. 여기 이렇게 좀 크게 그리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4개로 잘라요. 그러면 이거를 4개로 자르면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비교적 커다란 광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광원들을 각각 가운데에 있는 2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점광원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얼마만큼 되느냐면 이 전체의 광이 여기서 다 나온다. 이 전체의 광이 여기서 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4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4개를 다 더해가지고서 제로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요거 2개 캔슬하고 요거 2개 캔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은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인접한 이 2개가 캔슬하는 조건을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가 A니까 요거 한 개는 4분의 A죠. 그럼 요 광원 사이의 거리도 4분의 A예요. 그러면 요거 2개가 요 디퍼런스는 뭐예요? 결국 이게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면 이거 평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각각이 뭐냐면 이게 시타만큼 있고 요게 시타예요. 그렇죠? 그럼 요게 뭐냐 하면은 4분의 A입니다. 그러면 요 2개가 캔슬할 조건은 뭐냐면은 4분의 A 사인 시타가 이게 2분지 람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A 사인 시타가 2람다예요. 이렇게 된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되면 이거 2개 캔슬하죠? 이거 2개 캔슬해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극소는 뭐가 만드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4개로 잘라 가지고서 이 4개로 잘린 이런 이 조금 더 약한 빛들이 서로 뭐예요? 간섭하는 그거를 보면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극소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n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번째. m은 m일 때는 in general. 제너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거를 몇 개로 잘라요? 2m개로 자르면은 그러면 이게 2개씩 해서 캔슬할 조건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해서 쭉 해서 여기 뭐예요? 2m개로 잘라. 1, 2, 3, 4 해서 2m개로 잘라요. 그리고 요 인접한 2개가 캔슬할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2m개예요?
홀수로 하면은 한 개가 레프트 오버 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 캔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캔슬레이션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짝수개로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두 개씩 페어를 지어가지고 서로 캔슬하게 만들면 그걸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alright?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은 그 혹시 뭐 이거 하고 그러면 간섭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리니하게 다 더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리니하게 더하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캔슬하게만 하면 어떻게 잘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간기구를 잘라가지고서 하면은 그냥 옆에 있는 것끼리 캔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죠. alright? 그래서 여기 한 개가 뭐예요? 이제 요거하고 사이의 간격이 뭐냐 하면은 2n분의 a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면 2n분의 a 곱하기 사인 시타 요 거리가 뭐 이게 뭐냐면은 이게 2분절한다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뭐냐 하면은 a 사인 시타가 m 람다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모든 방법 중에 이것이 결국은 가장 물리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직스가 굉장히 명확해요. 결국 뭐예요? 이 주극소들이 나오는 이유를 갖다가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떤 빛들이 간섭을 해가지고 이 주극소들이 나오느냐.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근데 뭐냐면 이것만 써가지고는 주극소는 우리가 알겠는데 주극소의 위치는 알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게 빛이 감소하는 레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유도하는 방법이 그것도 이제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정직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을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걸 갖다 작은 것들을 갖다 쭉 그냥 정직하게 다 더해요. 기하급수를 써서 다 더해가지고 n은 인피니티로 보내는 리밋을 취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완전히 기하학적인 작도를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총합을 구할 때 총합을 구할 때요. 총합을 구하는 그게 이제 적분을 해도 되는데 기하학적인 작도로 구해도 돼요. 기하학적인 작도로. 작도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최소한도 이거 유도하는 방법 한 4가지는 알아요. 교수님, 근데요. 네. 이거가 n번째 오는 주곡소가 2n등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먼저 답을 이야기했죠. 이거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주극소의 위치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m이 1, 2, 3, 4에 감에 따라서 그때의 시타 값이 뭐냐? 네. 이게 n번째 오는 주곡소의 그 광원이면 네. 이 n-1번 등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식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식이 안 나. 내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왜 2m 등분을 해야 되느냐? 2m 플러스 1 등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가로 n-1이 2m-1이요? 짝수계잖아요. 네. 네. 그러면 n-1번째가 되는 거죠. What's the difference? m은 1, 2, 3, 4 다 가능한데. 무슨 말? m은 0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n-1번째 조국수 만드는 과정이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에요. 혼자 생각. 왜냐면 짝수계로 나누느냐 홀수계로 나누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요 m은 몇 등분 했느냐라니까. 이게 2m 등분하면 그게 2m 등분 해가지고서 2m 등분 한 것들이 그 조금 더 작은 2m분의 1의 앰플리튜드를 가진 놈이 더해가지고서 제로가 되는 것. 그것이 n번째 극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로 등분했느냐 하는 거하고 몇 번째 주극소냐 하는 거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할리데이 레슨이라는 책으로 배웠는데 그때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 하면은 교과서의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의 전파인데 교과서 오차의 전파예요.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를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걸 세 개를 그려 놔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이거 하고 이미 했으면 이건 또 왜 해야 되느냐. 수식은 똑같이 쓰나요? 왜냐하면 한 개만 따지면 되거든요. 요거하고 캔슬하지, 요거하고도 캔슬하지. 근데 이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걸 더블 카운팅 하느냐, 요거를, 가운데 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교과서가 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 내가 뭐 모든 교과서를 다 뒤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 오차의 전파다. 이게 20년 동안 안 고쳐진 거예요. 어떻게 somehow. 그 전에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anyway, 근데 이 설명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설명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이건 작도에 의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1학년 책에 많이 나온 설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도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뭐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라지 n 등분을 하겠어요. n 등분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지금 더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다 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토탈 앰플리튜드를 갖다가 E0라고 그러면은 요 작은 n 등분한 요 놈의 앰플리튜드는 뭐냐면은 n분의 1 곱하기 E0만큼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간섭을 이야기할 때 이거하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더했느냐 하면은 하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개가 뭐냐면은 뭐 E0의 사인에 뭐 kx-오메가-t라고 그러면은 phi1이라고 그러면은 또 다른 하나는 sin phi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 더해서 했더니 결국 뭐 더하기 뭐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더하기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phi1과 phi2의 차이죠. 이게 델타 파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작업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n개가 있을 때, 이걸 n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 3개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죠. 하나, 둘, 셋. 지금 이건 3개가 있으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요거 한 게 요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요게 델타 파이면 요것도 델타 파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갖다가 델타 파이 짜리를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요. righ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 개를 갖다 더하는 것은 이거 두 개 더하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이게 델타 파이 아니에요. right?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요 결과에다가 여기 그 결과가 이거라고요. right?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더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 델타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파이 짜리가 있고 이게 델타 파이 짜리가 이게 델타 파이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요렇게 갈 놈에다가 여기다가 다 하나 더 여기 델타 파이 짜리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1분의 3 델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저 두 개가 있을 때 이쪽에 세워진 게 지금 2 델타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 델타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델타 파이는 어디서부터 요 델타 파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게 델타 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델타 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네. 요게 평행 이동한 거죠. 아 저거랑 이동각이구나. 요거를 갖다가 그렇죠. 네네. 아 그러니까 요거랑 이루는 각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뭐냐면은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네. right? 그런 식으로 이게 n개가 있으면 델타 파이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의 합처럼 그냥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벡터의 합을 갖다 계산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델타 파이가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굉장히 작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작은 요 각각의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전체의 경로차는 뭐예요?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로차에 각각이 주는 각각은 뭐냐면은 n분의 1의 요 n분의 1의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right? 그러니까 요 각각에 의한 경로차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n분의 1의 1 곱하기 전체가 뭐냐면 a 사인 시타. 이게 뭐냐면 토탈 이것과 맨 끝에 처음 거과 맨 끝에 거의 경로차라고 하면은 이거의 n분의 1에 불과하다고. 요것과 요거 사이의 경로차는. 그래요? 요게 뭐냐면 이 두 사이에 있어서의 경로차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경로차는 n분의 1 곱하기 a 사인 시타가 그게 뭐예요? 이게 경로차고 위상차는 뭐예요? 위상차는 뭐냐면 이것과 이 경로차의 람다에 대비한 한 개의 파장이 2파이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게 만약에 람다하고 같으면은 그때는 뭐냐면 위상차가 얼마예요? 2파이라고요. 그러니까 곱하기 2파이예요. 그냥 우리 경우에서 델타 파이는 이놈의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a 사인 시타다. 이게 이해가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이해가 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경로차를 위상차로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람다분의 2파이를 곱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웃한 두 개 사이의 경로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n번 다 더하면 최종적인 어떤 이놈의 위치는 뭐일 거예요? 이놈의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그게 뭐예요? 이게 토탈 델타파예요. 그렇죠? 토탈 뭐냐면은 위상차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경로차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뭐 n만큼 곱한 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고칩시다. 이거 small delta phi.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거는 뭐냐면 토탈 첫 번째 거 하고 이게 첫 번째 거 하고 이건 마지막 거. 이것이 뭐냐면 토탈 델타 파이. 델타 파이 이렇게 고칩시다. 그래서 지금 델타 파이는 뭐냐면 n 타임스 델타 파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델타 파이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입니다.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작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작게 잘라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해서 조금씩 같은 각도씩 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원이 되는데 뭐 하여튼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 요거 다 더한 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 요거 한 개가 뭐예요? n분의 2제로예요. 요거 한 개가 n분의 2제로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앰플리튜드가 n분의 2제로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요 호의 길이가 이 토탈 호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2제로가 되는 거예요. 토탈 호의 길이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각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각이 이 각이 돼요. 눈으로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토탈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서 이것이 토탈 이게 델타 파이예요. 이것이 델타 파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레디어스가 뭐냐? 그러면은 r 곱하기 이 길이가 r 곱하기 델타 파이가 이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호의 길이 아니에요. 이제로. 이제로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을 그러니까 이 r하고 델타 파이가 주어지면 이제로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델타 파이는 또 뭐냐 하면은 그 델타 파이를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델타 파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델타 파이는 또 델타 파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델타 파이는 뭐냐면은 n 곱하기 스몰 델타 파이니까 델타 파이는 이만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앰플리튜드는 이거 더하기 해가지고 벡터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벡터죠. 이게 뭐냐면은 토탈 다 더한 앰플리튜드예요. 그러니까 이 토탈은 뭐냐면 요 R에 요 2분의 델타 파이를 써가지고 쓰면은 요게 뭐예요? R 곱하기 사인 2분지 델타 파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R 곱하기 사인 2분의 델타 파이예요. 왜? 곱하기 2요. 땡큐. 중요한 거를 빼먹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R을 델타 파이로 구했잖아요. 이제로 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R이 뭐냐 하면은 델타 파이분의 2제로니까 델타 파이의 사인 2분지 델타 파이 하고 2배가 여기 아직 남아있어요. 2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를 밑으로 내리면은 이건 2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결국 뭡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뭘 해야 이 재료를 이 벡터를 어떻게 우리가 얻는다고 그랬냐 하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게 잘라 가지고 다 적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작도를 통해서 이 적분을 한 셈이에요. 작도만으로 적분한 셈이네요. 어? 작도 한 번만으로 적분한 셈이네요. 그렇죠. 작도를 통해서 적분을 한 셈이라고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걸 실제로 적분을 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델타 파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델타 파이는 뭐예요? 여기서 델타 파이는 여기서 n 타임스 스몰 델타 파이니까 람다분의 2파이의 a 사인 시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델타 파이는 이건 뭐냐면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시타라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내가 디파인 했던 알파예요. 이걸 알파라고 그러면 2분의 델타 파이가 뭐냐면 여기 알파예요. 여기 알파야. 그러면은 이 토탈 앰플 그러니까 그래서 인텐시티는 이 토탈의 스퀘어드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알파분의 사인 알파 E0의 스퀘어드. 그러니까 이건 I0 곱하기 알파분의 사인 알파예요. alright? 그래서 알파가 뭐냐 하면은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시타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제 디라이브를 한 거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완전히 그냥 피지컬한 아규먼트를 가지고 찾았던 주극소의 조건들을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주극소의 위치는, 주극소의 위치가 어디예요? 언제 주극소가 되죠? 주극소의 위치는 알파가 뭐일 때예요? 알파가 뭐예요? 알파가 언제일 때? M 파일 0 0 혹은 파이, 2파이, 3파이 이럴 때 0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극소는 언제냐 하면 사인 알파가 0일 때, 저 알파는 M파일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알파, 이거하고 이거 같이 놓으면 뭐예요? 람다 1로 오고 파이 지우면 A 사인 시타가 람다잖아요. M 람다잖아요. 따라서 주극소의 조건이 뭐예요? A 사인 시타가 M의 람다예요. 이게 뭐냐면 수학적인 이제 데리베이션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다 좋은데, 굉장히 뭐 다 우아하고 엘리건트하고 다 좋은데, 아까처럼 그렇게 어떤 빛과 어떤 빛이 간섭을 해가지고 n번째의 주극소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언클리어하다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아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피지컬하고 좋은데 내가 이걸 믿어도 될까 말까 하고 약간의 의심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면은 이걸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주극소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극소라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n을 갖다가 그 무한대로 보내기도 전에 사실은 n 디펜던스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사실은 맞았어요. 좋아요. 아주 프리사이즈하게. n 디펜던스가 어디 갔냐?
없잖아요, 저게. 왜 없냐? 사실은 인디펜던스가 있어. 이걸 몇 개로 잘랐느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없어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사실은 이런 브로큰 라인들을 뭘로 한 거예요?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어프락시메이트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냐면 n이 라지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정확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비슷한 계산을 이따가 다시 해서 회절 격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슷한 계산을 해서 라지 n을 리밋을 취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라지 n 리밋을 안 취한 그 계산도 이따가 한번 해보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주극대는 그럼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디프렉션의 모양이 가운데 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고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 그게 내가 클레임을 했다. 증명도 없이. 이걸 어떻게 이제 한번 증명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알파가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냐면은 알파는 m파이에서 m이 1, 2, 3, 4는 이제 됐는데 m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0이지만 이것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어디로 가요? 이게 I0 그대로로 간다고요. 근데 알파를 이제 알파가 지금 사인 알파보다 알파는 항상 커요, 작아요? 사인 알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알파는 여기서 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놈은 이놈보다 항상 분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뭐보다 작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m파이에서 이건 제로가 되지만 여기서 알파가 m 플러스 1 하프 람다에서 m 플러스 1 그러니까 알파가 m 플러스 1 파이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은 주극대가 되잖아요. right? 이 주극대라고 하는 것은 알파는 뭐예요? m으로 m파이처럼 늘어나고 사인 알파는 기껏해야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I0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이게 m일 때는 이게 요건 I0 곱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이 알파가 m 플러스 1 하프 타임스 파이로 가면서 이거는 뭐냐면 m파이 하면 크잖아요. 그거의 제곱분의 1로 쫙쫙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앰플리투드가 이제 여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게 1 오브 m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의 m 플러스 1 하프 스퀘어드로 이런 식으로 쭉쭉 줄어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디프렉션 패턴의 모양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극대의 밝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알파가 0일 때, 즉 가운데에서, 보통은 이제 그 주극소가 일어나야 될 곳에서 밑에 알파 때문에 이게 제일 밝은 주극대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될 놈이 이렇게 된 거예요. alright? 그래서 가운데에 크다란 이제 2개짜리 상을 맺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건 1차원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근데 이걸 갖다가 그리고 1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걸 구멍이 이제 뭐 이쪽으로는 뭐 우린 동캐야.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정말로 동그란 데에다가 놓고 이걸 동그란 걸 갖다 이런 식으로 다 잘라가지고, 그렇죠? 다 돼도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소위 말하는 벳셀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게 사인이 나왔잖아. 사인 알파 오브 알파가 나왔죠. 저렇게 하면은 벳셀 펑션이나 사인 대신에 벳셀이 나와요. 그래서 파이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들의 제로의 위치예요. 그게 뭐냐면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가 정확히 여기서는 캔슬 됐는데 벳셀은 뭐냐면은 이게 파이가 아니고 이게 렐리번트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A 사인 시타가 M 람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일 때는 원형 디프렉션 패턴, 원형 개구, 원형 구멍의 경우에 저 공식은 뭐냐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A 사인 시타가 1이 아니라 1.22 람다예요. 곱하기 물론 m이죠. 곱하기 m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곱하기 m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벳셀은 제로가 레귤러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가면은 벳셀은 뭐냐면 이게 제로가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 디스턴스가 사인은 뭐냐 하면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벳셀은 그렇게 안 가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저 멀리 가면은 레귤러해져요. 사인처럼. 근데 반복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같지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여기가 약 1.22 파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 지우고 하여튼 1.22가 여기 붙어요. 저게 뭐냐, 이게 저기에서의 m콜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는 디프렉션 패턴을 갖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여기 굉장히 밝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가 그 다음에 조금 덜 밝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디프렉션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거죠. right? 그럼 이렇게 둥근 구멍에 의한 것은 어떻게 이제 그려질 거냐 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둥근 구멍이 있고 여기 이제 이런 구멍이 있어서 여기서 빛을 비추면 여기 와가지고 어떤 무늬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가운데에 커다란 밝은 게 있겠죠? right? 그런 다음에 주위에 이런 식의 이런 이제 디프렉션 패턴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alright?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놈의 이걸 시타로 잰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 시타가 뭘로 주어지는 거냐 하면은 1.22 람다 짜리 서클이 된다고 말해요. 밝은 주걱대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물리는 이렇게 눈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물리를 수학으로 이해를 하면은 기억도 못할 뿐더러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크기가 얼마예요? 사인 시타가 이게 뭐냐면은 1.22 람다 오버 A예요. 온라인.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 있는 사람? 그 1.2람다 좀 더 자세하게 이해했을 수
지금은 안 돼. 이게 뭐냐면 1.2가 나오는 이유는 베셀의 제로 때문에 생기는 거고, 베셀의 제로는 표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찾아봐요. 근데 이건 뭐 이렇게 미스터리어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함수는 사인, 코사인을 원함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무슨 함수라고 그러냐면 이게 실린더 함수라고 그래요. 개념적으로는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이걸 갖다가 렌저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집광을 해가지고 상을 한 포인트에 맺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포인트에 맺을 수가 없고, 한 포인트의 이미지가 최소한도 뭐예요? 이 정도 크다는 거예요. 사인 시타나 시타와 거의 비슷하고 이 앵귤라 세퍼레이션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람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기하광학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커렉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두 물체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게 보는 각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네. 그러면은 이놈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요점은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포컬 랭스라고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상을 맺는데, 여기에 이게 포인트면 좋겠는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크기. 그렇죠? 이놈도 와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 뭐를 맺느냐 하면은 이런 크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앵글이 떨어진 거리가, 시각이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가 세퍼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분해능, 이 렌즈의 분해능이에요, 이게. 그게 뭐와 관련되겠어요? 이 사이즈가 한 개의 상에, 이 점광원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해능이 클 거라고요. 분해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그래서 이 리졸루션에 대한 리졸루션이 좋은 거예요. 분해능이라고 리졸루션이 좋은 건데, 그래서 최소한도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이놈을 갖다 분리해낼 수 있느냐. 그 미니멈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게 레일리의 크라이테리아라고 그래요. 레일리의 크라이테리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 요놈의 상의 위치, 점광원이라고 생각했던 요놈의 센터, 상의 중심이 어느 무엇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놈의 반지름보다는 좀 멀리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근데 요 앵귤러 세퍼레이션이 얼만큼 주어지느냐 하면은 요게 렌저의 이 반경에 의해서 주어질 거라고요. right?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충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반경이 A라고 그러면 결국 이건 뭐가 되나? 이 시타 R이 뭐보다, 이 시타가 뭐보다, 그래서 요게 되는 그 각을 갖다 시타 R이라고 그랬을 때에, 오케이? 시타 R을 요걸로 디파인을 하겠어요. 시타 R을 요걸로 디파인하면, 그러면은 시타는 이 앵글은 뭐보다 커야 돼요? 요거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타 R보다는 커야 이게 레일리의 크라이테리아예요. 오케이. 이게 레일리의 Rayleigh criteria.
그리고 이걸 보면은 결국 뭐예요? 이게 A가 뭐예요? 결국 렌즈의 구경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렌즈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된다? 이게 리졸빙 파워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슬릿에 이게 크면 뭐가 좋아요? 원형 구멍 뭐가 작아지는 거야? 이게 크면? 그래요. 왜 시타가 작아져요? 시타 R이 왜 작아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시타 R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개 점광원의 상의 크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점광원의 상의 크기가 작으니까 구멍이 크면 점광원의 한 개의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리졸빙 파워가 좋아진다 이거예요. 클리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시타 R이다 이거예요. 이게 시타 R일 때 요 시타는 시타 R보다 커야 된다. 그게 이제 직관적인 이해예요. 자, 그러면 시타 R이 어디를 뭐라고? 세타리 시타 R이 요거라고요. 요거. 가운데 렌즈. 요거의 한 개의 크기. 중심색의 거리 나누기 어. 안 하는 반지르지.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아니면은 뭐냐면 시타 좀 더 안전빵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시타를 이 다이아메터로 정해 놓으면은 사실은 그런데요. 렌즈의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지금 빛을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네, 렌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빛을 모은다는 이 개념이 여기 이게 구멍이 그러니까 렌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모으는 것도 하나의 구멍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렌즈가. 네, 그게 커지면 구멍을 만들어?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빛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마치 그 어떤 의미의 이미지너리 그런 슬릿이 있다고 원형 구멍을 만든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구멍이 렌즈예요. 예. 근데 그 구멍을 그러니까 그런 가상의 그런 구멍을 만드는 건데 렌즈가 빛을 모으는. 근데 그게 만약에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상의 구멍도 같이 증가를 하니까 A 값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렌즈가 구경이 크면 클수록 한 개의 상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리졸빙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망원경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사 망원경은 이런 일을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사 망원경 같으면은 렌즈를 쓰는 게 아니라 거울을 쓰는 거니까 적어도 이제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회절 격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 개의 구멍에 의한 것은 1차원적인 것과 2차원적인 것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봅시다. 회절 격자요. 회절 격자. 회절 격자. 회절 격자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개수의 슬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크기의 슬릿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냐면 어떤 거리에 n개의 토탈 구멍의 거기 이제 a라는 뭐라 그럴까요? 이걸 전체 길이를 갖다 a라고 그러고 길이를 a 여기에 n개의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응? 구멍도 좋고 하여튼 광원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컴팩트 디스크처럼 홈을 파놔도 돼요. 여기다가 뭐 홈을 이렇게 높게, 낮게, 높게, 낮게 이런 식으로 홈을 파놔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빛이 뭐 여기서 반사하느냐, 여기서 반사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다른 어떤 소urce, 다른 어떤 명암을 갖다 가지기 때문에 각각이 소urce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은 그래서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은 컴팩트 디스크를 이해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파인 구멍이나 혹은 홈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일정한 어떤 스트렝스의 광원들이 쭉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스턴스를 갖다가 예를 들어 D라고 그러죠. D는 뭐냐면은 D는 뭐겠어요? A라는 길이의 n분의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디프렉션에 의한 패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걸 갖다가 n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각각 한 개가 작았기 때문에 이걸 원으로 해서 기하학적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적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귀찮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에 이제 근데 이걸 결과는 뭐 적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안 해도 뭐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디프렉션 그레이팅에 의한 거는 뭘 우리가 생각하면 뭘 생각할 거냐 하면은 그냥 주극대의 위치가 어디냐 그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주극대의 위치가 어디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요 이웃한 것의 디스턴스가 그렇죠. 0을 찾으려고 그럴 때는 두 개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 개라도 캔슬이 안 되면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더할 때에는 이분계, 오드계 따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한 개점 빼트려놔도 그러니까 0과 0.1은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죠? 근데 1000하고 1000.1하고는 그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을 이걸 다 더할 때에는 극대를 찾을 때에는 극대는 뭐에 서로 더해지는 거고 극수는 다 캔슬되는 거니까 0을 찾을 때에는 even, odd를 구별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경우는 필요 없어요. 그냥 n개로 나눠가지고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조건은 뭐예요? 이 그냥 이웃한 두 개가 그렇죠. 그냥 서로 보강 간섭하면 됐어 있어요. 극대는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디스턴스는 뭐예요? 끝에 한 개가 남느냐 안 남느냐 이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D 이것과 이것의 간섭 조건은 보강 간섭 조건은 뭐예요? D 사인 시타가 사인 시타는 뭐냐면 이게 시타예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뭐니까 그냥 평행광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평행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D 사인 시타가 이웃한 것이 M의 람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회절 무늬가 밝은 놈들의 주극대의 조건이에요. 주극대의 조건이에요. 몰라요? 이게 뭐냐 회절
격자의 주극대 조건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이 전체를 갖다 한 개의 기구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A로 생각했을 때는 A sin 시타 M 람다가 뭐였어요? 주극소 조건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해제를 배울 때에 이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쭉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해절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회절 격자의 주극대 조건이라는 것만 알아두고요. 이거 더하는 것,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어요. 물론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교과서에 있는 얘기부터 합시다. 분산과 그다음에 분산에 관한 겁니다. 분산. 자, 그러면 분산과 분산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컴팩트 디스크를 보면은 여러분들 본 적이 있어요. 뒤에 보면 홈이 많이 파져 있거든요. 홈을 뒤에 보면은 이게 홈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쫙 파져 있어요. 응?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디프렉션 그레이트, 이게 회절 격자야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어진 람다에 대해서, 그쵸? 주어진 람다에 대해서 어떤 그 위치에 여기 격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 격자의 모양을 반영을 해서 밝은 점들이 쫙 생겨요. 근데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은 나는 이거를 지금 이게 격자가 쫙 이런 식으로 홈들이 파져 있거나 하여튼 이런 걸 생각을 하겠어요. 그 빛이 와가지고 반사를 하거나 혹은 여기서 빛이 나가서 이걸 보면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주극대가 M은 1, 2, 3, 4에 따라서 1, 2, 3, 4 점들이 있겠죠. 그게 그런 시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타 M이 주어지면 시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시타들이 이 각들이 쭉 이제 정해지는데 요 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타가 대충 D분지 M 람다로 주어지잖아요. 네. M번째 시타는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람다 디펜던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찍힌다. 첫 번째 주극대가 여기서 찍힌다. 파란 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더 위에요? 더 아래예요? 여기 뭘 봐? 보기 뭘 봐? 그러니까 더 위로. 파란 게 뭐예요? 파란 거는 람다가 길어요? 짧아요? 길다. 그래요. 여기 빨강이 여기면 파랑은 여기에요. 이게 빨이면 빨, 주, 노녹, 파남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 이게 뭐냐면 분산이야. 무지개 할 때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색광을 보내면, 그렇죠? 레이저를 통해서 단색광을 보내면 디프렉션 패턴이 이걸 반영을 해서 여기에 쭉 그냥 선들을 긋고 마는데 만약에 이게 백색광을 보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개마다 다 쫙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개 라인이 한 개의 주극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무지개가 한 개씩 생기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회절 격자의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이 D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람다하고 그 다음에 있는 람다하고 D가 짧아지면은 뭐냐면은 요 람다1하고 람다2가 차이가 작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뭐예요? 많이 벌려놓는 거예요. D분의 1이 곱해짐으로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 D가 이게 결국은 D가 굉장히 크루셜한 거죠. 다시 말해서 주어진 디스턴스 내에 n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이 회절 격자의 이 디퍼런트한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분해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회절 격자의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회절격자의 분해능은 그래서 회절격자의 분해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d 람다 d 시타로 표시를 해요. d 람다 d 시타 d 람다 어떤 거냐? 잠깐만. 기분에 d 시타 d 람다. I'm sorry. 이게 d 시타 d 람다. 이게 결국 d 시타 d 람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람다1 주어진 람다1, 람다2의 이 간격에 대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얼마만큼 각도로 분리해내느냐. 빨간색이 여기 있고 파란색이 여기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이 각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네. 그렇죠? Right? 네. 그래서 뭐냐면 단위 람다가 1만큼 떨어졌을 때 그 시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라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람다 d sin 시타 이건 람다 디펜던스를 보는 거니까 람다는 m의 람다고, right? d sin 시타 람다 프라임은 m 람다 프라임이라고요, right? 그러니까 이걸 양변의 차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변 빼면 그러면은 변변 뺀 게 오른쪽은 m의 델타 람다고 오른쪽은 뭐예요? d sin 시타 람다하고 이걸 차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한번 미분해서 코사인 시타 람다 곱하기 델타 시타의 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righ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변변 뺀 거예요. 사인 시타 람다 빼기 사인 시타 람다 프라임 하면 혹은 이거에서 이걸 빼고 이거에서 이걸 빼면 오른쪽은 이게 되고 왼쪽은 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사인 시타가 왜 나왔어요? 코사인 시타 람다 프라임 빼기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람다 하면 이게 뭐예요? 테일러 전개. 뭐 평균값 정리라고 해도 되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은 코사인 시타 람다 곱하기 시타 람다 프라임 빼기 시타 람다예요. 이게 델타 시타라고요. 알라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회절격자의 분해능은 D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게 리졸빙 파워예요. 결국 D 코사인 시타 분의 M은 뭡니까? 몇 번째 주곡대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주곡대에서의 세퍼레이션이냐, 두 번째 M2에서의 세퍼레이션이냐, M에 따라 다르겠죠. M이 크면 뭐예요? 밝기는 얇지만 좀 더 큰 숫자가 곱해지니까 분해능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끝으로 브라그의 회절격자. 브라그의 회절격자. 이건 뭐냐면은 X선 정도가 되면요. X선 정도가 되면은 X선은 웨이블랭스가 약 한 옹스트롬 유닛이 돼요. 옹스트롬. 1옹스트롬 정도 유닛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옹스트롬 정도 이건 뭐냐면 0.1 나노메타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회절 현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이 간격의 디스턴스, 이 간격 디스턴스가 이게 이놈하고 비슷해야 오드가 비슷해야 회절이 일어나요. 구멍이 너무 크면 그냥 직진 현상밖에 못 봐요. 오케이? 최소한도 이 구멍의 크기가
오더 오브 람다 정도가 돼야 작거나 그래야 회절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구멍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들어오면은 뭐 그냥 그림자 여기 있는 그림자 하나 생기는 거 외에 없어요. 조금 뭐 이렇게 가겠지만 별 거 없다고요. 근데 이게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런 정도 되면 회절격자, 이걸 가지고 1옹그스트롬짜리 회절격자를 만들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1옹그스트롬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한데 옹그스트롬을 왜 만들었어요? 이게 원자 한 개의 크기이고 또한 원자와 원자 간의 간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가 보는 모든 고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크리스탈처럼 정형격자라고요. 그래서 레티스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엘렉트론들이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있고 해서 빛이 오면 뭐예요? 엘렉트론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홈의 역할을 해서 격자의 노릇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1옹그스트롬, 즉 고체의 격자의 디스턴스 정도가 되는 특별한 그런 그 파장을 가진 놈들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수정과 같은 고체를 갖다가 고체 자체를 회절격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빛에 대해서는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빛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도 이제 빛은 어떻게 돼요? 이따만한 게 1000배짜리, 이게 간격에 6000배짜리가 오니까 그건 뭐 그냥 이게 너무 이런 거는 이제 그 회절 현상을 그것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D와 람다가 같아야 회절 현상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D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갖다가 회절격자로 쓸 수 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고체가 있으면 이런 식의 레티스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 표면을 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과 이 표면, 저 퍼스트 레이어하고 결국 세컨드 레이어하고 사이에 어떤 그 그러니까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프렉션, 그러니까 보라가 디프렉션을 할 때는 이게 한 놈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사를 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를 했다. 그러면 이 다음 레이어는 뭐예요?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놈하고 이렇게 나가는 놈하고 이놈하고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라고요. 두 개가. 그러면은 경로차가 얼마냐 하면은 요거하고 요것이 경로차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 굴절을 이야기할 때는 이 수직한 법선으로부터의 각을 따지는데 브라그 디프렉션 할 때는 브라그가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처음 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각을 갖다가 이 면과의 각을 시타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시타면 이것도 시타예요. 따라서 경로차는 뭡니까? 이것도 still sin 시타예요. 경로차는 요거 더하기 요거 아니에요. 요거하고 요놈의 경로차는 요만큼 아니에요. 그렇죠? 요 간격을 갖다 D라고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2D sin 시타가 뭐예요? M의 람다의 정수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 밝은 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브라그 디프렉션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레이어하고, 그러니까 표면이 이렇게 생겼냐, 혹은 뭐 그걸 잘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진돈 다 나갔어요. 다행이네. 근데 내가 이제 계산을 할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내가 이거를 숙제로 내가 힌트만 주고
이걸 숙제로 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봐요. 모든 빛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sin E0 이게 디프렉션부터 하겠어요. E0의 sin 이거 뭐예요? x1 곱하기 kx1 마이너스 오메가 t. 첫 번째 것은 E1이 이렇게 돼요. 요게. 요거는 뭐냐면은 E2는 뭐냐면 E0의 sin kx2 빼기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쭉 해서 E의 n은 뭐가 되겠어요? E0의 sin의 kxn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이 x1, x2 이게 x1이고 이게 x2 x1이 뭔지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까지의 거리예요. 네. 그러면 x1, x2 이 거리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걸 다 더하는 게 우리 할 일이야. 근데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2의 1 여기서부터 라지 n까지 있단 말이에요. E0의 sin kxn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걸 다 더하는 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근데 힌트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하고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xn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쭉 이게 이제 n번째 거라고 그러면은 요것이 몇 개 쌓이면 되는 거냐 하면은 첫 번째 거에 비해서 두 번째 게 하나, 세 번째 건 둘, 네 번째 거는 뭐예요? 3.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n번째 거는 뭐냐면 x1에다가 더하기 이게 등차수열이라고요. 이게 델타 x에 뭐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n-1 곱하기 델타 x 하면 되는 거고 델타 x가 뭐냐면 d sin θ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거를 이걸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뭐 파이 1이라고 그러면은 결국 이의 n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E0의 sin의 파이 1 이걸 갖다가 파이 1이라고 하겠어요. 파이 1에다가 플러스 뭐야 n-1 k 곱하기 n-1 델타 x 곱하기 k예요. 그렇죠? k가 여기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라고요. right?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이 토탈은 이걸 갖다가 썸을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인데, 이건 어떻게 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E0의 imaginary part of e to the i phi 1 플러스 n-1의 델타 x 곱하기 k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썸메이션. 썸메이션 안에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미지니 파트 안에 I phi 1은 뭐야? 공통이잖아요. 네. n은 뭐냐면 1에서부터 n까지예요. 등비수열이라고요. right? 이 등비수열을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쓰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E0 곱하기 뭐가 되느냐 하면은 sin 2분지 델타 파이를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델타 x 곱하기 k를 갖다가 델타 파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요. 사인의 2분지 델타 파이 곱하기 2분지 델타 파이 곱하기 n n인가 n-니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n이라고 하겠어요. n일 거예요. 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하면 이미지니 파트를 취하면 다시 사인이 돼서 사인의 phi 1 플러스 여기 뭐냐면 2분지 n-1의 델타 phi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요. 이건 뭐 식은 죽먹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 실력이면 이거 충분해요. alright? 이게 디프렉션 그레이팅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이어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n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 n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은 델타 x도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디프렉션 그레이팅의 경우는 이제 n을 무한대로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대구간이었을 때는 이 델타 파이는 0으로 가고, 오케이? 델타 파이는 0으로 가고, n은 무한대로 가는 그 리밋이 뭐냐 하면은 결국 열린 개구예요. 오케이? n이 여기서 n을 무한대로 취하면 이놈만 파이나이트해지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밋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알파예요. 이게 알파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모자라네? 여기에 맞아요. 이 델타 파이는 뭐냐 하면은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n분의 1 곱하기 뭐 저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포뮬라 한 개로부터 내가 아까 그러니까 라지 n을 갖다가 취하면 n은 무한대로 리밋을 취하면 처음에 내가 이제 계산하려고 그랬던 그게 나오는 거고, 라지 n 리밋을 안 취하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의 제곱이 디프렉션 그레이팅에 대한 실제의 썸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제로가 될 때에 이놈이 제로가 되는 조건이 이 조건이에요. 어디 갔어요? 우리가 처음에 두 개 해서 2분지 델타 파이가 m 파이가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놈이 2분 이게 뭐야? 이게 0이 언제가 되죠? 이게 0이 될 조건이 이게 뭐냐면 이게 m 파이 될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뭐가 되나요? 잠깐. 그게 아니네. 2분의 델타 파이. 이게 잠깐만요. n이 크면 수업은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분지 델타 파이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2분지 델타 파이가 만약에 이게 파이나이트 하다 그러면은 델타 파이는 이게 뭐냐면은 2분의 델타 파이는 n분지 알파죠. 이게 n분지 알파라고요. 그래서 라지 n의 리밋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 가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게 n분지 알파 분의 사인 알파로 가요. right? 네. 그래서 n이 위로 가가지고 이 제로인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전체의 밝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제로라고 그랬으면은 그렇죠? 이 제로 틸드라고 그랬으면은 n 곱하기 이 제로가 뭐냐 이 제로 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것이 이 제로는 한 개의 스트렝스니까 이놈이 전체의 스트렝스 이 제로 틸드가 되고,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밋에서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 제로 틸드가 돼서 i는 뭐냐면은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의 제곱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했던 공식이 다시 유도가 나와요. alright? 그 다음에 n이 파이나이트 하다. 이건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밋이고, 이게 뭐냐면 단일 계구예요, 이게. 그 다음에 n이 파이나이트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써야 되는 거고, n이 그래도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오드롭 이게 만약에 파이나이트 하다고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냐 n분의 1로 작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커요. 이 양이. 그래서 이놈이 만약 2분지 델타 파이가 정수가 된다 그러면 이놈도 정수가 되죠. 문제는. Right? Right? 그래서 이놈이 0일 때에 이놈도 0이에요. 근데 B가 뭐가 되느냐면 여기 N이 있잖아요. 이놈은 작고 여기는 N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 작은 양분의 이거 사인도 이놈도 작은 양인데 그 B가 뭐가 되냐면 이게 N 제곱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극대가 아까 한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2분지 델타 파이가 이게 M 람다가 될 때에 이것이 주극대가 맞는데 주극대의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E가 뭐냐면 N의 제곱에 비율해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계산은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극대의 위치는 우리가 이걸 제로 넣음으로써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걸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주극대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회전을 n이 크면 클수록 주극대들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것들은 다 어디서 주극대가 되느냐 하면은 분모가 제로가 되는 곳에서 주극대가 돼요. 그리고 그때에 n이 클수록 뭐냐면 이 하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텐시티 같으면 이게 n 스퀘어드의 5로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커지려고 그러면 나머지 주극대들이 왕창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디스턴스들 있잖아요. 요것들, 요 작은 것들. 요런 것들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제로가 안 되고 이게 제로가 될 때 그때가 뭐냐면 주극소의 위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오드가 1 over n으로 굉장히 요 디스턴스가 이게 n이 곱해져 가지고서 전체가 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n분의 1로 요 디스턴스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n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컨더리한 주극대는 그냥 다 말살시켜도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분자를 갖다 제로로 하는 곳에서 굉장히 n 스퀘어도의 인텐시티 픽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좀 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필업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라지 n에서 이걸 인테그랄 포뮬라를 써가지고서 이걸 적분 형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오케이. 그래서 뭐 수학을 조금 고등학교 수학을 좀 매니플레이션 해서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걸 해서 회절은 다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대망의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